근데 이게 호흡하고 호흡? 내가 호흡하고 입맛을 다신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안 어려워. 진짜 쉬워. 너희 순환하면서 거의 다 했어. 호흡은 뭐 물론 너희가 호흡에서 잠깐만 있어보자. 어차피 그림을 그려줘야 되니까. 그림 외호흡이랑 내호흡으로 나뉘는데 음, 대충 그려볼게. 자, 너희가 심장 우리 배웠잖아. 심장에서 물론 이걸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누고 지난번에 이제 폐순환이란 거 배웠고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 순환을 배웠잖아. 조직세포 순환을 배웠는데 근데 세포란 말이야. 근데 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 그래서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들이 세포한테 주는 게 뭘 줬다? 산소를 주지. 그지? 그러니까 적혈구는 세포한테 산소를 주지. 지금 거 여진이 혹시 대충 기억나? 그러니까 자 여기 폐라는 곳에는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봤지만 이 우심실에서 나와가지고 우심실에 나서 폐로 갈 때는 여기 폐 다시 한번 복습할 거야. 폐 동맥이 있었는데 폐 동맥에서 이렇게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은 폐한테 이산화탄소 좀 버려주고 산소를 이렇게 충전해서 왔다는 거 기억나지? 그 다음에 여기 폐에서 폐정맥으로 와가지고 왔다가 폐정맥으로 가서 여기 좌심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좌심실로 돼서 이 대동맥으로 가서 이 이 모세혈관에서 지난번 내가 모세혈관이라고 설명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설명했나? 한번 볼까? 아리까리 하네. 아, 모세혈관이라고 말은 했네. 자, 모세혈관에서 여기 세포한테 주는 게,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에서 궁극적으로 뭐냐면, 음, 적혈구가 여기서는 핵심은 적혈구하고 세포야, 관계가. 적혈구는 세포한테 뭘 준다? 산소를 줘. 근데 반대로 세포는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지. 가시는 길에 택배기사한테 산소를 주니까 참 고맙기는 한데 저기 가시는 길에 이산화탄소 좀 버려주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세포하고 지금 얘기하는 건 피하고의 관계야. 아, 세포라는 녀석하고 이 적혈구라는 녀석. 적혈구에서 정확히 표현하면 헤모글로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적혈구는 세포한테 산소를 주고 세포는 적혈구한테 이산화탄소를 주고 이 관계가 뭐냐면 이게 내호흡이야, 내호흡. 제일 중요한 거는 내호흡이 중요하지. 물론 외호흡도 중요하기는 한데 자, 궁극적으로 외호흡이 뭐냐면 외호흡은 우리가 하는 게 외호흡이야. 내가 지금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이거 외호흡이야.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호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소를 이렇게 폐에서 산소를 마시는 이유가 뭐야? 여기서 산소를 이렇게 마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세포한테 주려고 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우리 뇌세포가 산소를 가져가야 의미가 있는 거지. 뇌세포가 산소를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 뇌세포가 죽잖아. 그러니까 내가 폐에 아무리 산소를 채워도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나중에 일산화탄소라는 걸 배울 거야. 이건 뭐 중학교 때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일산화탄소가 뭐냐면 너 혹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아마 옛날 너희 세대는 뭐 경험해보지 않았겠지만 연탄가스 중독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혹시? 이게 연탄가스 중독. 이 지금은 우리가 뭐 가스보일러를 보통 쓰지 기름보일러도 요즘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스보일러를 쓰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일은 잘 없어. 근데 옛날에는 집에서 연탄을 뗐어. 근데 연탄을 뗐으면 어떻게 됐냐면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대충 이렇게 집에 있다고 치자. 이게 집 바닥이야. 집 바닥인데 여기 뭐 요 바닥인데 요 바깥에 이렇게 아궁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아궁이를 때운단 말이야. 아궁이 연탄을 넣고 이 연탄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방을 따뜻하게 하는 거야. 대충 뭐 이런 순환 해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바닥이 살짝 깨져. 말 그대로 크랙이 갈 수 있잖아. 금이 좀 갈 수 있단 말이야. 금이 갈 수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보통 여기는 연탄뿐만이 아니라 보통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이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될 건데 연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는 보통 탄소나 수소로 이루어진 뭐 종이라든지 또는 뭐 연탄이나 뭐 석탄 또는 석유 뭐 다 포함돼. 이런 것들이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산소가 조금 부족하잖아? 산소가 부족하면 뭐가 생기냐면 일산화탄소가 생겨. 일산화탄소는 쉽게 생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일산화탄소는 우리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야. 왜 치명적이냐면 우리 아까 헤모글로빈이라고 배웠지. 원래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녀석이
이 폐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가가지고 요 세포한테 이 헤모글로빈이 이 산소를 가지고 있다가 세포님 산소 가져가 주세요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헤모글로빈하고 산소하고 좀 되게 친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헤모글로빈은 산소랑 친한 것보다 일산화탄소하고 친한 게 더 친해. 엄청나게 친해. 거의 한 2, 300배 친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있는 공간에 산소가 21%가 차 있기는 해. 근데 여기 아주 일부분이라도 일산화탄소가 조금이라도 튀어나오잖아? 그 내가 지금 외호흡은 했어. 산소를 들이마셨어. 산소를 들이마셨어도 봐봐. 이 산소를 내가 들이마셨는데 헤모글로빈이 이 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일부에 일산화탄소가 있잖아?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산소하고 결합을 안 하고 일산화탄소하고 결합해. 그리고 일산화탄소를 세포한테 공급하면 세포가 살 수 있니 없니? 죽겠지.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무서운 거야.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리면은 진짜 산소가 빠르게 공급 못 받으면은 뇌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담배 피우면 몸에 안 좋다는 얘기 들어봤지? 이 담배를 피울 때도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간접 흡연도 좀 나쁘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산화탄소가 포함돼.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그렇게 나쁜 거야. 엄청나게 나빠. 그러니까 우리 내호흡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외호흡은 우리가 말 그대로 폐에 공기를 산소를 가득 채우는 게 외호흡이라고 치면 내호흡은 세포한테 산소를 전달해 주는 과정이다. 이 정도까지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호흡 단원을 조금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이 호흡에서 물론 들숨과 날숨 여기 있는 구조는 물론 요즘에는 내호흡과 외호흡을 혹시 안 하는 거 아니야? 여기 하네. 기체교환. 이거 요즘에 내호흡, 외호흡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미안하다. 이 표현을 쓰지 않는데 그냥 가르쳐 준 거야. 원래 이거 전범교육과정까지 있었는데. 그냥 알고는 있자 학교쌤 아마 얘기할 거야. 이게 익숙하거든. 폐에서의 기체교환이라고 나와 있지. 폐에서의 기체교환이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기체교환이 폐포라는 건 이게 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폐가 하나로 이게 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 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폐포라는 것이 이렇게 조그만한 게 있는데 여기 약간 포도석이처럼 뿡뿡뿡뿡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되게 막 이렇게 돼 있는 이게 폐야. 그러니까 폐에 있는 이 하나의 뭐라 해야 되지? 한 송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안에 그 조금 알맹이 그 하나하나가 폐포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가지. 그럼 이렇게 폐포가 돼 있는데 이 폐포에 뭐를 준다? 이 모세혈관, 이 폐포에 산소가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숨을 마셨으니까 산소가 가득 찼을 거 아니야? 이 모세혈관이라고 주는 거지만, 정확히 얘기해서 여기 있는 적혈구한테 주는 거지. 적혈구한테 뭐를 주는 거야? 적혈구한테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 적혈구는 폐포한테 이산화탄소를 다시 공급해준다. 이게 폐에 있는 기체교환. 너무 쉽잖아. 여전히 이해가지? 어려운 내용 아니지?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 뭐 기체의 농도 이렇게 외우는데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 너무 당연한 거라 가지고. 아니 생각해봐라. 이거 우리가 모르고 있어도 안다? 이거 그냥 대충 이거 막 지우고 이거 몰라도 알아. 자 생각해. 페퍼하고 모세혈관이 있는데 어디서 어디로 가? 산소가 페퍼에서 모세혈관으로 가지. 그럼 산소의 농도는 페퍼가 높겠니? 모세혈관이 높겠니?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산소의 농도는 페포가 높으니까 농도가 높은 데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 말인 거야. 이거 그냥 일반적인 확산 같은 것처럼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뭘 가지고 와? 자, 내가 앞 시간에 여기서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 저기 가시는 길에 이산화탄소 좀 버려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요 혈관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잖아. 쓰레기가 되게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페퍼한테는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페퍼한테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주는 거야. 공급해 준다라기보단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혈관에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다 이 말이야. 지금 내가 말을 좀 빠르게 설명하긴 했는데 이해가 혹시 완전히 가니? 아니니 이해가? 응.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야. 똑같다. 자, 어쨌든 심장이라고 치고 다시 또 이제 조직세포의 교환인데 아까 여기 밑에 대동맥을 지나서 여기 대동맥이야. 대동맥을 지나서 여기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이고 여기 세포가 있어. 조직세포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모세혈관이 세포한테 주는 거는 산소를 주고 세포는 모세혈관한테 주는 거 이산화탄소를 준다 했잖아. 그럼 당연히 산소가 모세혈관에서 세포로 왔지. 그 말은 당연히 산소의 농도는 모세혈관이 세포보다 많겠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니까. 그 다음에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 가니까 당연히 뭐 조직세포에서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더 많겠지. 그 내용을 이렇게 표시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순환 파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전혀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상식적인 문제. 자, 이 챕터는 그럼 그렇게 설명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지금 같이 이렇게 싸잡아서 설명해주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이해가 갈 거야. 그러면 요거 말고 추가적으로 이해하는 게 뭐냐면 이 호흡 파트에서는 들숨과 날숨. 참 이 챕터는 내가 설명하기도 힘들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들숨이란 건 내가 마시는 거지. 날숨은 후 뱉는 거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들숨에는 산소가 많니 이산화탄소가 많니?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는다고 했잖아. 그럼 들숨에 산소가 많겠지.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많겠지. 아, 참고로 너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모의고사 같은 데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날숨에 산소가 있을까 없을까? 자, 아린이가 한번 찍어볼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산소는 있어. 퍼센트가 좀 다를 뿐이지 날숨에도 산소가 생각보다 많은 양이 있어. 생각해봐. 인공호흡 하잖아. 우리가 만약에 날숨에 산소가 없으면 인공호흡 하면 죽으라는 거지. 맞잖아. 날숨에 이산화탄소만 나오는데 인공호흡 시킨다는 얘기는 죽으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날숨이지만 이 들숨하고 날숨하고 산소 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 생각보다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 퍼센트로 따지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산소의 농도는 어쨌든 들숨이 많은 거고 날숨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다. 이게 이 내용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호흡기의 구조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폐포라는 게 보이지? 여기 폐야. 폐 안에 이런 식으로 폐포로 구성이 돼 있다. 이 폐포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게 하나의 폐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피가 지나가다가 확산이야 확산. 그러니까 확산이란 게 뭔지 알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지? 내가 지금 여기 A라는 컵이 있고 B라는 컵이 있는데 A는 소금물이 들어가 있고 B는 순수한 물이 들어가 있어. 이거 섞으면 어떻게 되니? 나중에 결국 같이 짜지지. 다 같이 짜지잖아. 그게 확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폐포라고 했어. 아까 내가 그 설명했었는데 폐포 뒤에 거야. 폐포하고 모세혈관이 있는데 이 모세혈관 이 폐포가 모세혈관한테 주는 건 산소를 주고 모세혈관은 폐포한테 주는 게 이산화탄소라고 돼 있잖아. 이게 확산 때문에 가는 거니까 이게 서로 간에 붙어 있단 말이야. 붙어 있는데 폐포라는 공간 자체는 산소가 많아. 모세혈관에 있는 적혈구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산소를 모세혈관한테 피한테 주는 거고 여기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이게 폐포한테 주는 거고 그냥 이 관계를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냥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왜? 폐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해줄게. 이게 폐가 이렇게 큰 덩어리로 돼 있지 않고 동글동글하게 이런 식으로 약간 포도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접촉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융털 돌기 배웠었지. 융털 돌기가 어떻게 돼? 지나가는 영양소를 흡수를 잘하기 위해서 많이 부딪히려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접촉 면적을 증가시키려고 그렇게 털처럼 냈다라는 거하고 비슷한 원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아린이 이 부분 이해가? 잘 이해갔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뭐 그리고 이제 코에 보면 코에 뭐 어쨌든 코털 있고 끈끈한 액체가 있어서 세균을 걸러낸다. 뭐 설명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 코를 거쳐서 이 기관을 거치고 이렇게 기관지를 거쳤다가 그 다음에 뭐 폐로 간다. 보통 너희 반에 있는 애들 너희는 남녀공학이니? 아니면 여고니? 여중이니? 남녀 남녀 남녀공학인 거지. 그래도 학교에 요즘 보니까 중학생들도 담배 피는 애들이 간혹 있더라, 남학생들은. 그런 얘기가 조금 있긴 한데. 그런 애들은 보통 있잖아. 고등학교 한 대학쯤 되면 기관지가 벌써 안 좋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봐봐. 섬모가 있어서 먼지나 세균을 거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필터링 역할을 하는 건데, 야, 우리가 에어컨 필터 너희 이렇게 닦아본 적 있니? 혹시 씻어본 적 있니? 에어컨 필터 한 1년 정도 지나면 먼지 가득하잖아. 그런 거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담배를 마신다는 거는 뭐야? 그 먼지를 내가 흡입한다는 얘기잖아. 일찍부터 그걸 흡입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일찍 기관지를 내가 망가뜨리겠다는 얘기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 타르나 이런 성분으로 기관지뿐만 아니라 폐까지 완전 새까맣게 되지.
어쨌든 되게 안 좋다. 뭐 너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도 주변에 있는 아끼는 친구들이 그러면 너 인생 뭐 조진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쨌든 이렇다. 자, 기간은 아무튼 여기 내용 그냥 쭉 읽어보면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폐는 근육이 없어. 요것 때문에 바로 다음 우리가 배울 내용이 나올 거야. 폐는 근육이 없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폐는 근육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공기 교환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 기체 교환이 그것 때문에 효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폐를 이루는 그 작은 공기 주머니를 폐포라고 한다. 그냥 여긴 그냥 쭉 이렇게 읽어보면 되고. 자, 폐 근육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요거야. 요거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이 똑같이 나와.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하나만 외우면 돼. 당연히 그렇지. 하나만 외우면 하나는 반대니까. 들숨 때 어떻게 되느냐 외우면 날숨 때 어떻게 되는지는 반대니까. 꼭 두 개 같이 쓰면서 외운다. 이런 건 약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자, 이거하고 이 그림, 다음 페이지 있는 게 이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들숨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너희가 명칭을 외워야 돼. 명칭을 외워야 되는데, 가로막이라는 명칭이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폐에는 근육이 없어. 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이 폐가 수축하고 이완되는 관념이 아니야. 폐는 그냥 옆에 있는, 가만히 있는, 요렇게 돼 있는, 그냥 고무풍선처럼 근육이 없는 거야. 잘 봐봐. 오른쪽에 이게 우리의 폐를 딱 모형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 고무막이 가로막이야. 근데 이 폐 산소가 들어오게 하려고, 자, 산소가 폐로 들어오게 하려면, 자, 생각해보자. 공기가 들어오게 하려면 이 폐 압력이, 야, 여기 압력이 높으면 공기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겠니? 아니면 낮아야 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겠니? 자, 말이 조금 내가 좀 이상하게 했나? 자, 이건 지금 들숨이니까 그러면 해보자. 자, 산소가 들어오게, 공기가 들어와야 돼. 공기가 들어오려면 안쪽에 압력이 높아야 될까, 낮아야 될까, 여진아? 음, 지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자, 생각해보자. 너희 반에 지금 한 몇 명 정도 있지? 22명. 교실이 22명 있는 가운데인데, 너희 반에 진짜 막 사람이 넘쳐 흘러, 갑자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뭐 갑자기 연예인이 한 명이 와가지고, 그 연예인 보려고 반이 꽉 찼어. 한 100명 정도 있어. 그러면 그 연예인이 나중에 나갔어. 구심점이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가 쉽니, 나가기가 쉽니? 그럼, 나가게 되겠지. 왜? 내부 압력이 너무 크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근데 반대로, 지금 너희 반에 어쨌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 3명밖에 없어. 한 20명 정원인데.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게 편하겠니?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편하겠니? 좀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들어오기 좋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부의 압력이 작아야 들어오는 거야. 내부의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밖으로 꺼진다는 얘기야. 야, 나가야 된다 이거야. 아, 진짜 죽겠다. 야, 밖으로 좀 나가자. 이 얘기인 거야. 그러면 지금 포인트는 우리 목표는 여기는 이 폐라는 공간에 산소가 들어오게끔 만들 들숨이니까. 그러면 이 폐의 압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압력은 낮아져야 되는 게 목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폐의 압력을 낮아지게 한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뭐라고 할까? 너희 풍선 있잖아, 이 풍선. 자, 풍선이 있는데, 풍선이 아니라 풍선인데, 풍선을 내가 압력을 줘가지고 풍선을 이 풍선에 있는 안에 있는 공기수는 똑같은데 요만하게 만들었어. 압력을 세게 줘가지고. 그럼 내부 압력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아린이가 대답해보자. 커진 거? 커진 거지. 그럼 반대로, 이 풍선이 공기가 밖으로 나간 건 아닌데 그냥 커지기만 했어. 그럼 내부 압력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똑같은 풍선이 있는데 안에 있는 기체수는 똑같은데 얘를 압력을 줘서 작게 만들었을 때는 내부 압력이 커진 거지. 근데 반대로 외부에 누르는 힘을 조금 작게 해가지고 실제로 있잖아. 우리가 지금 너희가 이 풍선을 똑같이 뭐랄까 집에서 풍선을 가지고 있는 거를 뭐 백두산이나 뭐 이런 되게 높은 산 있잖아. 히말라야 산맥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그 풍선을 똑같은 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잖아. 그 풍선의 크기가 커. 왜? 기압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부 압력이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반대니까 작아졌겠지 당연히. 이제 그 원리야. 여기서 그러면 이 압력을 어떻게 작게 합니까? 공간을 넓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로막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 고무막을 밑으로 잡아당겼어. 그러면 내부 공간이 어떻게 되니? 공간이 넓어졌지. 공간이 넓어졌다. 공간이 넓어지니까 압력이 낮아진 거야. 그럼 지금 현재 이 공간도 압력이 낮아졌지. 이 공간. 지금 폐가 아니라 이 공간이 낮아진 거야. 이 공간도 낮아지니까 이 공간이 폐를 누르는 압력이 작아졌지. 이 공간에도 공기가 있을 건데 폐를 누르는 압력이 작아진 거잖아. 그럼 폐의 압력도 낮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폐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 때 식으로 내가 지금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중학교 설명을 하자면, 여기 지금 뭐라고 해서? 고무막을 잡아당겼네? 그러다 보니까 넓어졌네? 넓어지니까 컵 속에 있는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압력이 낮아졌겠지?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그럼 당연히 고무풍선의 압력도 낮아지니까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겠구나. 이게 들숨이야. 날숨 반대겠지, 뭐. 날숨 어떻게? 이렇게 있는데 밀어 올려. 부피가 작아졌네? 압력이 커졌네? 압력이 얘도 커지네? 안에 있는 공기는 밖으로 나가겠네? 이건 뭐야? 이거 되게 쉽지? 근데 얘네들이 뭘 의미하느냐? 이 고무막은 가로막을 의미한다. 그냥 우리 신체 그냥 가로막이라는 그 신체, 뭐라 해야 될까? 그냥 그런 위치가 있어. 폐가 뭐예요? 하는 질문과 같아. 가로막이 뭐예요? 하는 질문은. 그냥 가로막인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로막이 내려가면 반드시 갈비뼈는 반대로 가. 그냥 그래. 갈비뼈는 반대로 간다. 그러니까 들숨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면 어쨌든 가로막이 내려가면 공간이 넓어져야 되니까 공간이 넓어지면 폐에 누르는 압력이 낮아지니까 폐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배웠잖아.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여기 하나 더 추가적으로 외운다면 얘가 이렇게 가로막을 내리면 갈비뼈는 올라간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외웠어. 나머지는 다 반대잖아. 어떻게 된다고 이것도? 그럼 가로막이 이거는 날숨이야. 밖으로 보내야 돼. 압력이 높아야 돼. 그럼 가로막이 올라가니까 내부 압력은 커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폐에 있는 공기 압력은 커져가지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럼 갈비뼈는 당연히 내려오겠지. 갈비뼈는 가로막하고 반대라고 했으니까. 빠르게 설명했는데 이런 원리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 챕터가 끝나. 그래서 이렇게 이거 하나만 외우면 하나는 그냥 반대로 외우면 되니까. 들숨은 뭐 어떻게 된다. 가로막이 내려가니까 올라가고 흉곽의 부피가 커지고 압력이 낮아지고 뭐 그다음에 이제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폐 내부 압력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폐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니까 부피가 커지고 압력이 낮아져가지고 어떻게 밖으로 나간다. 방금 얘기했던 그 얘기야. 혹시 이 부분이 너희 문제 풀다가 조금 모르는 거 있으면 쌤한테 카톡으로 보내서 질문해도 상관없어. 언제든지. 그건 나중에라도 질문해도 돼. 시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호흡 챕터가 지금 너희한테 설명 다 끝난 거야. 내가 지금 설명을 엄청나게 너희한테 많이 해준 거야. 그것도. 이 챕터 약간 좀 과한 정도로 설명을 많이 해준 거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뭐 이런 것들은 너희가 보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그냥 정리하는 거니까 이런 거 그냥 외워서 푸는 건데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이거라는 거야. 이런 문제. 보통 서술형 평가에 나올 법한 문제. 또는 뭐 가장 포인트 되는 문제잖아. 이건 뭐야? 이거 지금 딱 들숨이네. 이거 날숨이네. 가로막이 내려가니까 이 내부 압력이 낮아지고 내부 압력이 낮아지니까 이 폐를 누르는 압력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폐의 부피도 커지고 그럼 폐 내부에 있는 압력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들어오게 된다.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 그냥 이 가슴뼈, 아까 얘기했던 가슴뼈는 그냥 가로막의 반대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잖아. 자, 여기 있는 가로막이 내려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내려가니까 부피가 커졌네. 부피가 커지니까 이걸 흉곽이라고 하는데 흉곽 전체 부피가 커졌으니까 흉곽 전체 압력이 낮아졌어. 그러니까 폐를 누르는 압력도 낮아져. 그지? 폐를 누르는 압력도 낮아졌네. 그러니까 폐를 누르지 않으니까 폐의 부피가 또 커졌네. 폐의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폐의 압력이 낮아졌네. 폐의 압력이 낮으니까 외부 압력보다 폐의 압력이 낮아서 외부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온다. 이거 이해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아는 거야. 이거 고등학교 때까지 똑같이 나온다. 지금 설명한 거. 완벽하게 똑같다, 이거는. 더 나올 게 없다. 그냥 그렇다라는 정도. 흉곽이라는 게 뭔지 알겠지? 흉곽은 요기 압력을 얘기하는 거야, 요기 압력. 근데 흉곽의 압력이나 폐의 압력이나 똑같다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면 같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다라는 정도. 여기는 각각의 기능이 뭐냐. B는 대충 봐도 폐일 것 같고, A는 왠지 기관일 것 같고, C는 왠지 가로막힐 것 같고, 이런 문제야, 그냥.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들어가니까
다 이런 문제들이지. 지금 7번부터 지금 12번까지 보면. 이게 포인트 되는 문제야. 챕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교환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가 어딘지 봐봐. 폐폰의 핵심이 뭐라고? 아, 폐한테는 이산화탄소 버려주는 거고 이게 산소를 충전해주는 과정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 문제 챕터 끝난 거야. 지금 이 문제 다시 한번 해줄까? 너무 빨리 했나?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지금 다시 폐라고 했잖아. 적혈구가 이렇게 왔어. 적혈구가 왔으니까 적혈구가 폐한테 준 건 뭐? 이산화탄소 버려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산소를 적혈구가 다시 충전해서 이렇게 폐를 나가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겠지. 아린이 혹시 이 파트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림. 여기는 폐에 대한 설명이고, 여긴 조직세포에 대한 설명이니까, 폐퍼한테 주는 건 이산화탄소 주겠고, 얘는 얘한테 산소를 주겠네. 그리고 심장을 거쳐서 조직세포한테 주는 거는 산소를 줄 거고, 이 조직세포는 얘한테 이산화탄소를 주겠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야. 이게 다 포인트들. 이 챕터, 호흡 챕터는 그래서 순환 챕터를 알고 있으면은 호흡 챕터는 굉장히 쉽게 넘어간다라는 정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게 바로 뭐냐면 배설이야. 내가 지난번에 배설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줬지. 혼자 공부하면 좀 약간 그지같이 생겨 먹지 않았냐? 좀 이게 모르겠어. 내가 그랬거든. 난 내 기준으로 설명하니까. 내가 좀 더 과학을 참 좋아했는데 유난히 배설을 싫어했거든. 근데 이제 내가 가르쳐보니까 배설보다 쉬운 건 없어. 그러니까 내 때 배설을 가르쳤던 학교 선생님이 되게 못 가르쳤던 거야. 난 그렇게 핑계를 대는데 근데 진짜 그랬을 거야 아마. 그냥 배설을 그냥 외우려면 되게 재미없어. 외우면 재미없고 이해하면 되게 재밌어. 별로 안 어렵다 이게. 물론 여기 네프론이 뭐다 뭐 이름들은 뭐 조금 익혀야 되긴 하는데 먼저 이거를 먼저 공부하고 넘어가면 재미가 없어. 이거를 먼저 공부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알고 나머지 그 기능이 뭐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그림만 할 수 있으면 게임 끝나. 자, 이 그림을 쌤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해준 적 있을 거야. 원래 우리 지금 배설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오줌과 관련된 얘기야. 배설 이꼴 오줌이다. 지금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대변, 똥은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배설은 전부 다 오줌에 대한 얘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인간이 누구 있는 모든 오줌은 원래 오줌이 되기 전에는 뭐였다고? 피였다고. 피였는데 피에는 아까 우리가 순환에서 봤지. 순환에서 보니까 피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거야. 피에는 영양분도 조직세포한테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운반 역할을 하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혈액에 대해서 공부할 때 피에는 뭐 노폐물도 운반해주고 영양분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 들었지. 영양소를 운반해주는 역할도 하고 노폐물도 운반해주는 역할도 하고 산소도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도 운반하고 이거 다 하거든. 피가 하는 역할의 핵심은 운반이야, 운반. 특히 그 피 안에 있는 혈장이 그 운반을 하지. 모든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운반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보통 피를 딱 뽑잖아? 그럼 피에는 영양분도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쓰레기도 존재해. 소수긴 하겠지. 근데 하지만 그 안에는 쓰레기 성분만 이렇게 모아 분리를 쫙 시켜가지고 밖으로 보내는 게 오줌이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 그럼 이 보통 여기 아니고 그 기능을 하는 부분이 바로 콩팥인데 이 콩팥이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 생겼지 사람이 콩팥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물론 콩팥이 하나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이제 완벽한 건 아니고 콩팥이 하나만 있으면 계속 약을 먹고 살아야 돼. 이런 거 완전히 안정한 건 아니야. 두 개가 있어야 물이 없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고. 근데 이 콩팥에 보면 사구체라는 곳이 있고 보먼 주머니라는 게 있고 세뇨관이라는 게 있어. 물론 콩팥 깔때기하고 나중에 뭐 이제 오줌 주머니 여기 뭐 오줌관, 방광, 오줌 주머니라고 할 수 있는 방광이라든지 뭐 요도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쭉 보자. 먼저 요 그림을 조금 보여줘야 되겠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기 약간 막 이렇게 돼 있지 지금. 여기서 피가 여기 동맥이라고 할게. 동맥, 콩팥 동맥이라고 해. 콩팥 동맥. 콩팥 동맥이라는 건 뭐냐면 콩팥 쪽으로 오는 피야. 피가 이렇게 오는데 피가 이렇게 왔을 때 여기 있는 이 피가 이쪽으로 보먼 주머니로 넘어가는데 이게 뭐 하고 갔냐면 너희 정수기 있지 정수기
물론 요즘에는 워낙 정수기가 이렇게 좀 소규모로 잘 나오지만 옛날 사람들이 정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왠지 밑에 이 모래도 깔고 흙도 깔고 뭐 이렇게 막 숯도 깔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지 않냐? 거기다 위에 물을 이렇게 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좀 걸러서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여기는 피가 있는데 피를 걸러주는 곳이 바로 이 사구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요 장면을 기억하고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피가 이렇게 오고 있어. 피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자, 피가 오고 있는데 여기 막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 이렇게 걸러주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이걸 사구체라고 할게. 사구체. 사구체라는 부분이 있고 이걸 이렇게 받아주는 구간이 존재해. 받아주는 구간이. 이렇게 받아주는 구간이 존재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오줌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금 여기 피가 온다 있지? 피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오줌이야. 그러면 핵심적으로는 뭐냐면 피에는 뭐가 있고 오줌에는 뭐가 있는지 알고 있으면 되게 쉬워. 오줌에는 물이 있겠지, 당연히. 오줌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요소가 있어, 요소. 어쨌든 요소는 우리 몸속에서 안 좋은 거야. 요소는, 이따가 설명할 건데, 우리가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면은 단백질을 분해했을 때 나오는 쓰레기가 요소라고 하는 거야. 이 요소, 물과 요소, 그 다음에 무기염류라는 게 나와. 무기염류. 그러니까 어쨌든 무기염류는 나쁜 거 아니야? 물하고 무기염류는 항상 같이 있는 거야. 약간 우리 몸속에 있는 소금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편하겠다. 지금 나이에는. 약간 소금기 같은 거야. 그러면 핵심적인 거는 요소를 밖으로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거야. 물과 무기염류는 그냥 어차피 나가는 운반체고. 자, 그럼 이 피에는 뭐가 있을까? 피에는 혈구가 있죠, 혈구. 고체 성분. 우리 지난번에 적혈구, 백혈구 뭐 이런 것도 있다 했잖아. 혈구가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있어. 뭐 효소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 단백질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할까? 뭐 단백질이 있고, 뭐 지방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혈구, 또 뭐가 있냐면 요소도 있고, 물도 있고, 무기염류도 있어. 또 뭐가 있냐면, 음, 포도당이 있고, 아미노산이 있어. 자, 이 중에서 우리한테 약간 좀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요소를 제외하고 다 필요하지. 특히 밖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거는 야, 포도당, 아미노산, 단백질, 지방, 혈구 이런 거 나가면 안 되잖아. 이건 좀 문제가 되지. 내가 오줌을 놓는데 그게 시뻘게 봐. 무섭지 않을까? 내가 지금 오줌을 놓는데 그게 시뻘게. 와, 그 바로 병원 가야 되겠지. 진짜 그렇게 된다. 이게 신장이 고장이 나면 오줌을 또 오줌이 빨갛게 나올 수 있어. 또는 오줌에 피가 묻을 수 있어. 그거 기억해야 돼.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 가야 돼. 신장이 고장나면 진짜 고통스럽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투석이라는 것도 공부하게 되는데 그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빨리 고쳐야 돼. 자, 그럼 이 중에서 선생님이 약간 좀 분류를 해줄게. 위에 있는 거 분류를 딱 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이지. 이건 좀 큰 거야, 큰 거. 좀 큰 놈들. 큰 놈이야. 그냥 크기가 커. 그 다음에 이 포도당 아미노산은 좀 작은 놈이야, 작은 놈. 정확히 얘기해서 이 큰 놈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작은 놈이야. 뭐 필기해줄 필요 있을까? 내가 동영상 보내줄 건데 이것도. 자, 근데 요 그런데 여기서 요 필터링을 해주니까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아마 안 쓸 거야. 요즘에는 안 쓰는 게 아니라 아마 중학교 때는 쓰지는 않는데 여기 여과액이라고 쓰네. 아이고 좀 약간 좀 품위 있는 표현을 쓴다. 여기서 여과액이라고 썼네. 여과액. 그게 여과된 액체라는 뜻이야. 이게 옛날에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원료라고 했어. 원료. 뿌리 원자. 오줌의 뿌리.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료라고 했어. 이거 원료라고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몇 년 안 됐어. 근데 이걸 여과액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야. 그럼 여과된 액체에는 뭐가 있겠니? 큰 놈들은 제거되겠지. 아니, 큰 놈들은 여길 통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과액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혈구 못 들어와. 혈구 크거든. 단백질도 커. 단백질도 되게 큰 분자야. 단백질 못 들어와. 지방도 통과 못 해.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야, 너희 큰 놈들은 다시 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통과한 것들은 어떻게 통과했냐면 물과 무기염류는 당연히 통과할 거야. 물하고 무기염류는 항상 세트다. 물속에는 짱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도당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도 들어있고 또 뭐가 있냐면 요소도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왜 여기 있지?
그럼 얘네들을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이쪽으로 다시 보내줘야 되겠네라는 느낌이 강한 필이 오지 않냐? 그 짓을 하는 거야.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정도로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중학교 때 좀 더 쉬우니까. 안 어렵다. 자, 음, 여기서 능동수송이라는 표현이 나거든? 능동수송. 확산하고 좀 다른 거야. 확산하고 좀 다른데, 능동수송이 뭐냐면, 원래, 자, 피하고, 그럼 여과액하고 비교자. 자, 오줌하고 피하고 둘 중에서 어디에 더 포도당이 원래 더 많을까? 여진이가 한번 대답해봐. 자, 피에 포도당이 많을까? 오줌에 포도당이 많을까? 오줌에, 여기 여과액에 포도당이 더 많을까? 피, 그치, 피 당연히 많겠지. 오줌에 많이 나오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야. 그럼 여기 필터링 기능 사고체가 완전히 고장난 사람이야. 그렇다 해도 더 많을 수도 없지. 비슷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고장 나도.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해봐. 포도당과, 목표는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을 다시 피로, 이거 밖으로, 오줌으로 만약에 포도당이 나가면 당뇨병이야. 또는 아미노산이 밖으로 나가면 단면류라고 표현하나? 아마 그럴 거야. 그런 질병들이 있어. 아미노산이나 포도당 밖으로 나가면 절대 안 돼. 나가면 병이야, 그거. 너희 아마 소변 검사 한 적 있을 거야.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때 바로 이렇게 시험지 테스트기 가지고 바로 이렇게 보잖아. 아미노산이나 포도당이나 색깔이 바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게. 너희 지난번에 우리 배웠지. 베네딕트 나왔을 때 무슨 색깔, 뭐 반응이 어떻게 되고, 뭐 지난번에 또는 뭐 뷰렛 반응 해가지고 단백질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고, 그거 배웠잖아. 압수업 시간에. 그런 반응하고 비슷한 원리를 이용하는 지시약이야. 그건 바로 보는 거야. 그게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그 참견 약점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능동수승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자연을 조금 역행하는 거지. 왜냐하면 농도는 여기가 높거든. 농도는 여기가 큰데 농도가 작은 데서 많은 데로 오는 거잖아. 이건 어떻게 했냐면 왜 능동수송이라고 표현하냐면 에너지를 쓰는 거야. 이건 에너지를 써서 가져오는 거야. 뭔 말이냐면 아니냐 너가 지금 돈이 예를 들어 한 1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내가 눈썰미로 잘 알고 보니까 저기 100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를 10만 원에 팔고 있더라. 너 살래 안 살래? 사야죠. 사지. 그 중고로 팔아도 50만 원일 텐데. 예를 들어서. 이득일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에너지를 써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을 가져와도 이득이야. 인간의 몸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뭐 ATP라는 개념을 배우거든. 포도당 하나에 막 38 ATP를 만들 수 있는데 뭐 38 ATP, 36 ATP 이런 걸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정도의 이득이 되는데 조금의 ATP만 써서 가지고 오는 거야. ATP라는 건 그냥 생체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에너지를 써서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이런 능동수송으로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억지로 가져온다. 근데 생각을 해봐.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가져올 때 그걸 운반하는 건 누구겠니? 물과 무기염류겠지. 물과 무기염류도 원래 이렇게 딸려서 오기는 한다. 물과 무기염류도 이렇게 같이 딸려와. 왜? 운반을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요 보면 여기서의 요소 농도하고 여기서의 요소 농도를 비교하잖아. 여기서 농도가 더 높다. 그 말은 요소를 또다시 보낸다는 얘기지. 그럼 지금 요 과정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재흡수라고 해. 재흡수. 다시 흡수했다 이거야. 그럼 재흡수를 했으니까 이제 다시 또 뭘 해야 되냐면 재분비라는 것도 필요해. 재분비. 왜 재분비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야 우리 피가 전체 중에서 오줌으로 다 나가지 않잖아. 이게 아마 2%인가 4%인가 그거밖에 안 와. 그럼 피에는 요소가 많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요소가 계속 쌓이면 우리 독성 때문에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피에 있는 여기는 요소 중 일부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연의 법칙을 어긋나는 능동수송의 형태를 이용해서 역시 에너지를 써서라도 이쪽으로 조금 더 이 재분비해서 요소를 보내. 그럼 요소를 보낼 때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가겠니? 물, 이동, 뭐라 해야 되지? 운반 대상으로 가야 되겠지? 그럼 역시 무기염료는 세트로 가야 된다지? 그럼 이렇게 돼서 재분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여기 결과적으로는 이 포도당과 아미노산도 제거되는 거고 중간에 포도당, 아미노산 제거되고 물, 요소, 무기염료만 남은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요소의 농도는 더 높아지는 거야. 왜? 재분비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알고 있으면 능동수성이라는 단어까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고등학교에서 이 챕터까지 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 거기선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요소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쓰레기가 하나 더 있어. 그냥 쓰레기 이름이 하나 더 들어가. 근데 크레아틴이라는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그게 고등학교 때 거야. 여기서 조금 더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다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지 봅시다. 지금 여기서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됐나?
지금 혈액에는 뭐 이런 것들이 쭉 존재하는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 원료에 보니까 어떻게 큼직큼직한 게 혈구나 단백질 이런 것들은 여기 못 간다고 있지. 없어졌잖아. 그 다음에 얘네들에서 제흡수, 누가 제흡수 되겠니?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전부 제흡수 되겠지. 그 다음에 물과 무기 염료가 일부 제흡수가 되는 거야. 뭐 대부분 제흡수 된다 얘기하지만 어쨌든 운반은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분비, 재분비. 이건 재분비라고 안 하네. 그냥 분비라고 이름을 바꿨네. 어쨌든 분비를 하는데 사고체 내에서 미처 여과하지 못한 피에 있는 어떻게 되는 요소 같은 것들, 노폐물들을 다시 또 분비를 하니까 여기 요소가 특히나 농도가 많아진다.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지. 이 부분을 이해하면 돼. 그러면 요거를 표로 나오는 게 보통 고등학교 때 나와. 이건 아마 중학교 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마 뒤에는 심화 문제는 나와 있을 것 같다. 봐봐. 혈장이란 건 피를 얘기하는 거야. 단백질 7이 있고 포도당 0.1이고 요소가 0.03이 있어서. 근데 여과가 된 액체에는 어떻게 돼서? 단백질이 없지. 왜 다 걸러져서 안 나왔거든. 그럼 포도당은 그대로 나오지. 여기 포도당은 그대로 지나갈 수 있잖아. 아무 문제 없이. 그 다음에 요소도 그대로 지나갈 수 있으니까 농도가 같다는 거야. 근데 오줌으로는 갈 때는 어떻게 된다? 아까 오줌에는 요소의 농도가 많아지고 포도당이 있으면 안 되고 당연히 단백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혈장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여과액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오줌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완전히 이해가 갈 것 같지? 그럼 여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그럼 이런 명칭들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봐봐. 이 여과액에서 뭐라 해야 될까? 오줌이 되기까지 있는 요 관이지, 요 관. 요 관 이름을 세뇨관이라고 해, 세뇨관. 이름이 세뇨관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 필터링 해주는 역할을 사구체라고 하고, 요걸 받아주는 공간을 보먼 주머니라고 얘기를 한다. 이름이야.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네프론이라고 얘기한다. 세뇨관까지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하나? 그렇지.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 이렇게 딱 합쳐서 네프론이라는 단위로 사용한다. 그냥 오줌을 만드는 소규모 단위다. 왜냐면 콩팥도 마찬가지야. 아까 폐가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지 않은 것처럼 콩팥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이렇게 조금 속질과 겉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구조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방광에서는 오줌을 모아주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콩팥 깔때기를 거쳐서 이 방광으로 모였다가 요도로 나간다. 요 과정. 근데 핵심은 방금 얘기했던 요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탄수화물은 CHO로 구성이 돼 있어. 지방도 CHO로 구성이 돼 있어. 단백질은 CHON으로 구성이 돼 있어. 이 질소가 문제가 된다고 했지. 이 질소가 여기서 뭘로 변하냐면 암모니아로 변해. 우리가 소화를 하고 에너지를 다 흡수하고 나면. 이 암모니아는 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 지난번에. 우리가 암모니아가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잖아. 냄새가 더럽잖아. 실제적으로 암모니아가 정말 많으면 우린 중독돼서 죽어. 근데 이 암모니아를 우리 간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한다고? 좀 덜 독한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간이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해독 역할을 한다고 했지. 간이 조금 덜 독한 요소 형태로 만드는데, 근데 이 요소도 독성이 있기는 해. 약하지만 독성이 있어. 암모니아보다는 훨씬 더 약하지만. 근데 그 요소를 어쨌든 밖으로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신장, 옛날엔 신장이라 했고 지금 콩팥이라고 하잖아. 이 콩팥이 두 개 다 고장이 나잖아. 그러면 우리 피에 요소가 너무 많이 쌓여서 그 독성 때문에 얼굴이 누렇게 뜬다. 몸에, 살에. 누렇게 떠서 그 독성 때문에 죽어. 오줌독으로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콩팥이 되게 중요한 곳이야. 물론 그거를 피를 계속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을 혈액투석이라고 해. 아마 너희가 지나가다가 병원에 보면 투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이게 저거 투석한 사람들은 콩팥이 두 개 고장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 과정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있는 챕터까지 관련된 모든 설명을 마친 거야. 아마도 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쌤이 거의 대부분 설명해 준 것 같고, 여기 약간 조금 여기서 심화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봐봐. 이게 뭐냐면, 자, 피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뇨관 보문 주머니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그럼 왠지 요거는 이렇게 갔다, 이건 뭐 피 가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가고 있다가, 통과는 했지만 재흡수돼서 나갔지. 오줌으로 안 나갔지, 오줌으로. 오줌으로는 안 나갔잖아. 그럼 이거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겠지.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재흡수가 전부 다 일어났으니까. 밖으로 나가지가 않았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재흡수도 됐고 밖으로 나갔네. 이거는 물하고 뭐 어디서나 뭐 왔다 갔다 다 하는 거 물하고 무기염류 이런 거겠지. 나는 물하고 무기염류겠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아예 넘어가지를 않았네. 그럼 되게 큰 덩어리라는 거네. 뭐 혈구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거겠구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거 약간 고등학교 틱한 문제야. 이런 게. 겨우 이 정도가.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뭐, 이 기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 소화계도 배웠고, 배설계도 배웠고, 호흡계도 배웠고, 조직세포라는 걸 배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순환계를 통해서 모든 게 운반됐지. 산소와 쓰레기도 운반됐고, 뭐 배설계, 소화학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보내주고, 역시 조직세포에서는 쓰레기도 버려주는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호흡계를 통해서 버리고, 여기서 노폐물 같은 경우는 배설계를 통해서 버리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 자, 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직세포야. 우리 몸의 세포지, 세포. 세포가 되게 중요한데, 이 세포는 산소와 영양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산소는 어디서 왔어? 호흡계를 통해서 오지. 아까 얘기한 폐에 있는 호흡계를 통해서 산소가 와서 이렇게 왔어. 근데 이산화탄소도 조직세포가 산소를 다 처묵처묵한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뱉어내잖아. 이 이산화탄소가 순환계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서 호흡계를 통해서 나가지. 그러니까 호흡계는 이산화탄소를 버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산소를 가져다주는 역할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운반해주는 역할이 뭐야? 순환계야. 그러면 이 순환계를 이용하는 게 호흡만 이용하느냐? 소화도 이용하지. 에너지와 관련된 것도. 소화계에 있는 영양소를 순환계에 태워서 조직세포한테 영양소를 운반해 줬어. 그 영양소를 다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아까 요소 같은 쓰레기, 배설물들이 나오잖아요. 노폐물들이. 그 노폐물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피라는 순환계를 통해서 보내. 그리고 여기는 배설계, 방금 했던 배설계를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각각의 개들이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 순환계를 중심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TV 광고를 보면 건강식품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혈액순환의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듣는 거야. 부모님들이 혈액순환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손발이 차다 이러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손발이 차면 별로 안 좋아. 손발이 차잖아? 운동을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운동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순환이 좀 잘 되게 돼 있어. 운동을 잘하면. 아무튼 그런 지금 얘기하는 건 뭐 이상한 뭐라 해야 될까 유사 의료 이런 거 아니야.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얘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형태에 있는 얘기를 한 것 같고